2017년 3월, 데비드 폴의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언니 셰넌 그레이브스가 생일 파티에 나타나지 않았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워낙에도 자유분방한 성격이라 바빠서 못 왔겠거니 따로 연락을 주거나 찾아오겠거니 생각을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르고 또 흘러도 셰넌으로부터의 생일 축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아니, 연락 자체가 없었죠. 이상함을 느끼고 가족들은 서로에게 연락을 취해 혹시 셰넌과 연락을 했던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은 셰넌의 남자친구 아르투로 노보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셰넌에 대해 물었는데 노보아는 몰라요. 셰넌과 헤어진 지 좀 됐어요. 셰넌은 다른 남자랑 클리브랜드로 이사갔어요. 라는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셰넌이 평소에도 갑자기 훌쩍 사라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오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셰넌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결국 경찰에 연락을 취했고 실종자로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6월에 셰넌의 실종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들은 그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전화 기록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셰넌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죠. 사라지기 전 셰넌은 남자친구 노보아와 살고 있었기에 그들은 질문을 하기 위해 노보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현재 카트리나 레이튼이란 여성을 사귀고 있었으며 카트리나는 셰넌이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는 그 시기 2주 후에 이사에 들어왔습니다. 노보아는 이번에도 우리 두 사람은 헤어졌고 셰넌은 다른 남자와 클리브랜드로 이사를 갔다 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셰넌의 생존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어떤 남성과 만나 이사를 한 것인지 전혀 찾을 수 없었기에 경찰은 노보아를 용의자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인 셰넌의 이전 남자친구 존을 찾아갑니다. 셰넌의 지인들은 두 사람은 존이 감옥에 있을 때 헤어졌고 이게 존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셰넌이 사라졌다 믿어지는 시기에 때마침 존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 감옥에 간 사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기 때문에 존이 셰넌을 살해한 걸까? 경찰은 존을 찾아가 셰넌에 대해 질문을 했고 존은 나는 2월부터 셰넌을 못 봤고 여전히 그녀에게 마음이 있다 라고 경찰에 전합니다. 용의자는 출연했지만 증거가 없었기에 경찰은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전화 기록이 경찰 손에 들어옵니다만 특별히 이렇다 할 흔적은 없었습니다. 2월 말 직장에 출근했고 그 뒤로는 행방이 묘연했죠. 셰넌의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그녀가 쓰던 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역시 사용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가고 있을 때인 7월 30일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신고자는 영스타운에 사는 켄 에센바우로 그는 자신과 아내가 냉동고에서 쓰레기 봉투에 쌓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알렸습니다. 경찰이 그들 부부의 집으로 출동했고 냉동고를 확인하는데 그것은 부분 나뉘어져 있었으며 머리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팔, 다리, 치아, 척추를 확인합니다. 켄 부부는 경찰에게 냉동고에 대한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냉동고는 친구가 일주일 전쯤 가져왔나? 본인 집이 정전돼서 부탁을 하길래 맡고 있었어요. 아내가 식사 준비로 소고기를 찾다가 혹시나 여기에 있을까 싶어서 자물쇠를 열었는데 악취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검은 가방이랑 양동이 더미들이 들어있는 걸 보고 저한테 확인해달라 부탁해서 제가 가방 중 하나를 열었는데 발 같은 게 켄 부부에 따르면 친구가 부탁을 해서 맡아줬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발견한 부분들을 확인했고 발에서 정갈 타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문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셰넌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냉동고를 부탁했던 앤서니 곤잘레스를 용의자로 보고 그를 수사하다가 이 이름이 셰넌의 남자친구 아우트로 노보아가 사용하는 가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노보아와 카트리나를 신문을 하고 집을 수색했죠. 증거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벽에 묻은 혈흔, 켄의 집에 맡긴 냉동고 사용 설명서, 그리고 얘기 등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증거가 발견됐음에도 노보아는 난 모르는 일이다
셰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의 소지품에서 냉동고를 잠궜던 자물쇠의 열쇠를 찾아낸 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경찰은 셰넌의 전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셰넌의 소지품을 찾게 되는데 전 남친 존은 셰넌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스티브라는 친구가 주최한 모닥불회에 노보아가 참석을 했으며 그는 개인 물품을 태웠다고 전한 것입니다. 경찰은 스티브의 집에 찾아갔고 다행스럽게도 남아있는 모닥불의 잔해에서 셰넌의 팔찌 등 몇 가지 증거들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닥불회를 주최한 스티브에게 노보아에 대해 질문을 했고 그는 당시 노보아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셰넌이 바람을 피웠고 나는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그녀의 옷과 물건을 태운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당시 노보아는 그의 친구 앤드류 허먼이라는 친구와 같이 참석했고 경찰은 이 앤드류 허먼이라는 사람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공범일지 모르니까요.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이어가다 허먼과 알고 지내는 제임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셰넌을 살해한 것은 노보아와 카트리나이며 그 후 부분 나눈 것은 허먼이라고 알렸습니다. 제이미는 카트리나가 셰넌과 노보아의 사이를 질투했다고도 전했죠. 이런 사건이 그렇듯 서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노보아는 카트리나가 망치를 사용했다. 그녀가 셰넌을 해했다. 부분 부위를 그렇게 한 건 역시 전부 카트리나가 그러자고 한 거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들은 산을 이용했는데 그것을 머리에 사용을 했는데 양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머지는 냉동고에 그렇게 보관을 했던 겁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사형을 내리는 것도 가능했지만 유죄 판결에 동의를 하며 노보아는 48년 동안 가석방 자격 없는 종신형을, 카트리나와 허먼은 12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노보아는 형량이 길다며 항소를 합니다. 변호인단은 잘못된 양형 문제를 자세히 제기하지 않았고 항소 사건의 구두 변론 중에만 문제를 제기했다. 선고 목적을 위한 일부 유죄 판결에 병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동일한 단일 행위에서 발생하는 개별 유죄 판결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판사가 두 가지 범죄를 병합할 때 어느 범죄를 선고를 받을지 식별을 해야 하는데 판사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2019년 6월 제7지방항소법원은 마호닝 카운티 일반 유죄법원의 앤서니 도노프리오 판사가 실수를 했기에 집행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결이 내려집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형량의 변화가 없기만을 바랍니다. 사건을 끝맺지 못한다는 것은 셰넌의 가족들에게도 못할 일이니 어서 결과가 나오면 좋겠네요. 인간이 참 잔혹합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 잔혹하고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으면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뻔뻔하게 피해자의 가족에게 모른다며 헤어졌다고 말하다니. 게다가 형량 많다고 항소를. 그가 절대로 사회에 나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소로 힘들어하고 있는 셰넌의 가족들과 셰넌이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